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안녕하세요. 91.3MHz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를 사랑하는 여행에 동참하고 싶은 내 마음은 맑음의 DJ 유나입니다.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의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 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 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마음은 맑음은 샤이니의 뷰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맑음의 오프닝은요. 안타까운 사고로 요절한 천재 시인 기영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의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오프닝 곡이었던 샤이니의 뷰와는 분위기가 매우 다른 시지만 뜨겁고 또 차가운 질투라는 감정이 이 얼음이랑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 질투는 나의 힘의 일부를 가져왔고요. 오늘의 노래들은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한 곡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복잡하게 얽힌 감정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수용하고 다독여주는 시간 나를 안아줘의 주제는요. 질투입니다. 질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 의미는 부부의 사랑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함이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보통 질투라고 하면 첫 번째 의미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나를 안아줘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질투는 잠시 접어두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의미인 질투를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질투 그리고 제가 겪은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상세히 생각을 해보면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의 욕심에서 나오는 질투. 또 두 번째는 경쟁이나 사회생활에서 오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타인의 질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자란 나를 인정하기 힘들어서 생기는 그런 질투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서 오는 질투는 비교적 다루기 쉬운 감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배가 고픈데 쟤는 뭔가를 먹고 있다면 나는 뭔가를 먹고 있는데 쟤는 너무나도 화려한 다른 음식을 먹고 있다면 질투 생기지 않으신가요? 예시가 너무 먹는 거였나요?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제가 하려는 말이 뭔지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의식주 수준에서의 타인을 부러워하는 감정도 질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음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그 정도의 질투를 느끼는 아주 단순하고도 속이 좁은 사람이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좀 더 커다란 예는 자가를 갖고 싶은데 나는 계약금 수준의 돈도 모으지 못했고 대출도 안 나오는데 누군가는 집을 사고
또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걸 보면, 또는 우리 집은 값이 하락세인데 누군가의 집값은 오른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느끼는 질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범위가 큰 경우에는 질투를 넘어서 허탈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질투건 허탈감이건 이 뜨겁고 차가운 감정은 내가 가진 것과 타인이 가진 것을 비교하는 데서 생겨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 충족 수준의 질투는 타인과 내가 아닌 지금의 나와 지난 시간의 나를 비교하는 걸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타인과의 비교보다 자기 자신과의 비교라면 그렇게 질투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보다 더 성장한 나 또는 나아가는 나를 본다면 기쁘기만 할 테니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질투의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선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여자친구의 여름해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마음은 맑음에서 여자친구의 여름에 들으셨고요. 오늘 첫 번째 코너 나를 안아줘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질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질투의 첫 번째 유형은 기본적인 욕구 충족 수준에서 오는 질투였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타인의 질투입니다. 제 경험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건 회사에서 많이 겪었어요.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저는 영상 중독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보는 것에 굉장히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웬만한 건 다 봤기 때문에 요즘은 장수 예능 프로그램의 초창기 방송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각 방송마다 복불복 때문인지 나만 아니면 돼 라는 표현들이 비슷하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좋은 것들이 한정된 상황에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 예능 프로그램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요.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경우 타인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 타인의 행복이 곧 나의 불행이라고 여기는 경우 많이 보고 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전 직장에서 있던 일인데요. 사실 지금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백수이다 보니 제가 다녔던 직장은 다 예전 직장이긴 합니다만 저는 꽤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녔던 직장에서 직원이 저까지 3명인 아주 작은 곳이 있었는데요. 제가 근무한 곳은 프로젝트 부서였는데 그러다 보니 대표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계약직이었고요. 계약은 회사랑 하고
급여는 프로젝트의 예산에서 나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직원 중 한 명이 직원마다 계약에 따라 급여가 다르다는 걸 뒤늦게 알고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학력과 경력이 다르고 업무에 따라서 계약이 다르다 보니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누구누구 씨가 자기보다 월급이 높은 걸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첫 해에는 기존 급여의 25%, 그리고 다음 해에는 기존 급여의 50%를 인상해서 받더라고요. 그게 부대표 급여보다 많았다면 믿겨지실까요? 사실 저는 누가 얼마를 받건 관심은 조금 있지만 상관은 없거든요. 그 사람 돈이 제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제 급여만 잘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프로젝트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원 하나를 해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고 통지 며칠 전부터 퇴사하는 날까지 연락 두절의 무단 결근이었고요. 결혼으로 인한 업무는 이상하게도 제 차지가 전부 되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생략하긴 했지만요. 당시에 모두에게 좋은 방향은 없는지 정말 열심히 찾았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실패를 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또 아쉬운 일이었어요. 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랑 사람의 감정이 얽힌 일이다 보니까 이게 뜻대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방송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타인의 감정을 제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타인의 감정을 바꾸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타인의 감정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아신다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유형의 질투였고요. 마지막 유형 노래 듣고 얘기 나눠봐요. 오마이걸의 돌핀입니다.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화요일 밤 10시에 본방, 수요일 낮 2시에 재방되는 내 마음은 맑음 듣고 계시고요. 오마이걸의 돌핀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질투의 마지막 유형은 저 스스로 다스릴 순 있으나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 모자란 나를 인정하기 힘들어서 생기는 질투입니다. 이 경우가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의 질투에 가장 잘 맞는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주에 저는 경쟁과 갈등 상황을 싫어해서 웬만하면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실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성향이 생겨난 것 자체가 제가 질투심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 자체보다는요, 누군가를 질투하는 제가 싫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경쟁이나 갈등 자체를 피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제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실제 그들이 어떤지는 모르면서 되고 싶다고는 생각하니까요. 사실 이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같은 곳에서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를 매력적으로 그리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감정이나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면만을 보고 되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건데요. 아직 멋모르고 어렸던 그런 철없던 날들의 바람이니 용서해 주기로 하고요. 나중에 직장에서 현실의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는 상사를 만나고 나서는 당연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소시오패스 성향의 머리 회전이 빠른 분도 그리고 조금 허술한 분도 경험을 했었는데요.
물론 제가 경험한 분들이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절대로 될 수도 없고 또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느껴서 이제는 제가 가진 감정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통제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이상한 곳으로 빠졌는데요. 어쨌든 저는 질투가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질투할 만한 것들 있죠. 그런 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되고 싶은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질투가 나요. 그 잘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요. 그럴수록 나 자신이 초라하고 못나게 느껴지니까 더 질투하고 또 질투하는 내가 싫어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제 생각에 악플 같은 것도 그런 감정을 해소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분출하는 화풀이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다행히도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외면하는 타입입니다. 제가 경쟁이나 갈등 상황을 피하듯이 질투라는 감정 자체를 없애고 싶어서 아예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자신을 부정하며 외면하는 동안에도 그 분야에서 잘난 사람, 그 저의 선망의 대상은 당연히 제 존재를 알지도 못한 채 더 높이 갈 테니까요. 그리고 못나고 부족한 나는 늘 그렇게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겠죠. 그래서 외면 대신에 제가 찾은 방법은 이런 제가 싫어하는 저의 감정과 이 못난 나를 타인과 마음껏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자란 저를 인정하고 선망의 대상의 잘난 점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도 그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기까지 노력했겠죠? 제가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노력을 없던 일로 만들 순 없잖아요. 만약 재능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건 제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이란 걸 인정하고 눈앞에 있는 것, 그것부터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못나고 부족한 저 자신을 만나게 되겠죠. 그런 제가 보여서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연습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잊어버리실 만하면 제가 상황 보고를 할 테니까요. 이 녀석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나를 안아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레드벨벳의 파워업, 세븐틴의 예쁘다 듣고 이번 주 셀프 칭찬 일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행복을 전합니다. 감성 가득한 시간. 몸과 마음이 충만한 오늘. 서대문 FM에서 오늘도 행복을 약속드립니다. 유나의 셀프 칭찬 일기 첫 번째. 오늘은 동생에게 말실수를 하고 난 후 곧바로 사과를 했다. 오랜만에 동생과 함께 야식을 먹다가 동생이 툭 던진 한마디에 말장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나도 모르게 정도를 지나치는 말이 나와버린 것이다. 그 순간 사과하긴 했지만 동생은 울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는 안절부절 문 밖에서 사과하면서 눈치만 보다가 슬쩍 문을 열고 미안하다고 다시 사과했다. 그러자 동생이 그 나이 먹고도 어쩌구라면서 비수를 날리기 시작했다. 예전이라면 동생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고
화를 냈겠지만 동생 나름대로 자신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다쳤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아픈 말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 미안해졌다. 동생의 감정을 이해하는 나, 조금은 성장한 것일까? 두 번째, 오늘로 금주한 지 2달이 되었다. 술을 자주 마시는 것도 과음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날씨 탓일까? 여름이 되고 나서는 외출하고 돌아오거나 저녁이 되면 시원한 맥주 한 캔이 간절했다. 하지만 한 잔만 마셔도 왜인지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위해 절주를 하기로 결심했다. 참기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벌써 2달이 지났다니. 냉장고에 만들어둔 시원한 보리차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덕분일까? 이젠 목마르면 맥주보다 보리차를 생각하는 내가 귀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세 번째,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불면증에 감사한다. 밤이면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종종 12시간이 넘게 폭면을 하는 수면 장애 때문에 고생이었다. 생활 습관도 고치고 약도 먹었지만 속 시원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인식의 문제였을까? 하루가 끝나는 게 아쉬웠던 것에서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잠의 목적이라고, 뇌의 목욕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서부턴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것 같다. 여전히 폭면을 하거나 쉽게 잠들지 못하는 때가 많지만 스스로의 인식 변화를 칭찬하고 또 나아지고 있는 불면증에 감사한다.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화요일 밤 10시에 본방, 수요일 낮 2시에 재방되는 내 마음은 맑음에서 레드벨벳의 파워업, 세븐틴의 예쁘다, 그리고 저 유나의 이번 주 셀프 칭찬 일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일기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칭찬일기도 좋지만 감사일기 역시 마음에 들어서 이번 주 저 스스로에게 미션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종교적인 느낌이 나는 것도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저의 이너뷰티, 이너피스를 위해 좋은 방법 같아서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께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감사일기가 칭찬일기 쓰기보다 더 어려워요. 이 망할 세상. 나는 매일같이 돌이 되고 싶은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처음 쓸 때는 그 마음은 그대로 유지해도 모든 생각 끝에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붙여보기로 했었어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왜 벌써 아침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왜 벌써 아침이야 그래도 감사하다 라고 붙여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머릿속에서 내가 왜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우리의 이너피스, 이너뷰티를 위한 시간, 오늘의 3분 명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마음은 맑음에서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 들으셨고요. 오늘의 3분 명상 시작해 볼 텐데요. 호흡과 소리와 같이 감각에 집중하는 명상을 주로 했던 지난 방송들과 달리 오늘은
화건 명상 준비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화건 명상은 명상을 하는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나 문장 혹은 긍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거나 되뇌이는 일종의 자기암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좋아하는 단어나 문장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건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나 어휘가 아닌 긍정적인 단어와 어휘를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의 뇌는 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는 상상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오늘 나는 화를 내지 않겠다는 허간을 하고 싶다면 나는 화를 다스릴 수 있다. 또는 화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지신다면 나는 평화롭다 등으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화건 명상에서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3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명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단어나 문장만 고르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문장 혹은 단어 잠시 떠올려 보시겠어요? 정하셨을까요? 저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한다 라는 문장으로 오늘의 화건 명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정하지 못한 분들은 저와 같이 이 문장으로 해보는 거 어떠실까요? 그러면 오늘의 3분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눕거나 앉거나 혹은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심호흡 시작하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습니다.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으면서 몸의 긴장감 풀어봅니다. 한 번 더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습니다. 이제 자신의 속도대로 호흡하면서 눈을 감거나 시선을 내려 45도 밑을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입가에 미소를 지어봅니다. 그대로 호흡에 집중하며 평소 좋아하는 단어나 문장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은 나에게 해주고 싶은 긍정적인 단어, 긍정적인 문장, 또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봅니다. 다른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른다면 잠시 접어두고 나의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며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해 봅니다. 나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 단어와 문장, 마음속으로 반복해 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91.3MHz)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화요일 밤 10시에 본방, 수요일 낮 2시에 재방되는 내 마음은 맑음에서 오늘의 3분 명상 같이 해봤고요. 태연의 위켄드 들으셨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 중 체로키족에는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는데 한 마리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연민, 거짓, 허영, 헛된 자존심과 같은 나쁜 늑대가, 또 한 마리는 기쁨, 사랑, 희망, 친절함, 겸손, 동정, 긍정, 너그러움과 믿음과 같은 착한 늑대라고요. 그 중에서 이기는 늑대는 자신이 먹이를 주는 늑대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힘들수록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날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BTS의 다이너마이트 들으며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내 마음은 맑음. 저는 유나였습니다.